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후로 어떤 취업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대한민국 기업 분류를 한번 해보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기업을요,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만 나눌게요. 이제 뭐 공기업이라든가 뭐 공무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특수 직군들은 좀 빼고요.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요, 그냥 좀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수하고요, 그리고 연봉 이 수준으로 일단은 두 가지로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기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기업은 직원 수가 1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소기업이니까 1명부터 7명 정도고요. 연봉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최저임금 수준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우는요, 인원수는 약 7명에서 300명 정도. 예, 굉장히 범위가 크죠. 예, 7명에서 300명 정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기업과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예, 일반 중소기업들은요, 좀 작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이제 최저임금 기준부터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더 많이 제시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스타트 라인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 중견기업은요, 인원수는 3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봅니다. 보통은.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연봉의 약 130% 정도? 예. 그러니까 30% 정도를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 라인 자체가.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기업의 연봉 스타트 라인은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연봉 초봉의 한 180%, 즉 중소기업보다 한 80% 정도 더 높은 라인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런 극심한 연봉 격차,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제 견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할 때 있잖아요. 반 정도는요,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 뭐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서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에이전시나 SI 업체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인하우스 기업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SI랑 에이전시는 남의 일을 해주는 회사, 인하우스는 우리 회사의 일만 하면 되는 회사,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회사 선택을 할 때 SI 에이전시 갈 것인가, 인하우스 갈 것인가, 요 선택보다는요, 제가 지금 분류했던 것처럼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요 네 개 중에 나는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그쪽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 방향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SI나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그 네 가지 회사의 분류에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파트일까요? 일반적으로 물론 큰 회사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SI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기업과 중소기업 쪽에 많이 몰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에도 인하우스가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인하우스로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SI 에이전시를 갈 것인가, 인하우스 갈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네 가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 중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네. 연봉이 다르잖아요. 초봉 자체가. 안정성도 다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의 재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고용의 안정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중견기업이나 이 대기업 그쪽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분류에서, 그 네 가지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이 네 가지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거, 중소기업을 노린다면요, 딱 중소기업만 노리세요. 교차 지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이 지원하지 말라고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같이 지원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런 경우 생겨요. 중소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합격했는데, 만약에 중견기업에서 1차 면접을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다니고 있는데. 곤란하겠죠, 그죠?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한 가지 회사를 딱 정한 다음에, 분류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해보고 안 된다면 그 다른 분류로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